오이소 경북 신나는 한글 여행길 4차시 청룡과 황룡이 살던 쌍룡 계곡. 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문해교사 백슬기입니다. 신나는 한글 여행길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오늘 떠나볼 여행지도 아주 멋진 곳인데요.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한 후에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행지는 구미에 있는 금오산이었습니다. 금오산을 둘러보면서 연음되는 낱말들을 공부했었는데요. 그럼 지난 시간 내용 복습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구미에 있는 금오산을 둘러보면서 금오산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금오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황금빛이 나는 까마귀가 날아온 산이라고 해서 금오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금오산을 둘러보면서 공부했던 연음되는 낱말들도 기억하실 텐데요. 연음이라는 것은 앞 글자의 받침이 뒷 글자로 옮겨가면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읽을 때와 쓸 때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낱말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낱말을 보면 첫 번째 글자에 리을 받침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낱말을 읽을 때에는 리을 받침을 뒤로 보내어서 걸음이라고 읽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낱말은 첫 번째 글자에 미음 받침이 들어가 있네요. 이 낱말도 자연스럽게 읽으려면 미음 받침을 뒤로 보내서 금오산이라고 읽어야 하지요. 세 번째 낱말은 첫 번째 글자에 치읓 받침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낱말을 자연스럽게 읽기 위해서는 치읓 받침을 뒤로 보내서 비치라고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 낱말은 첫 번째 글자에 리을 받침을 뒤로 보내서 날아오다 라고 연결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낱말들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면 첫 번째 걸음, 두 번째 금오산, 세 번째 비치, 네 번째 날아오다, 이렇게 네 가지 낱말이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을 마치고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여행지는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문경에 있는 쌍용 계곡을 여행해 볼 텐데요. 그럼 교재 24쪽 출발하기를 펴고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째, 문경에 있는 쌍용 계곡에 대해 알 수 있다. 둘째, 쌍자음자가 들어간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다. 출발하기. 네, 출발하기에는 족자가 하나 펼쳐져 있는데요. 바로 쌍용 계곡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 족자입니다. 그럼 족자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읽어볼까요? 문경시 농안면 내서리에 있는 쌍용 계곡은 예로부터 골이 깊고 물이 맑아 청룡과 황룡 두 마리가 놀던 계곡이라 하여 쌍용 계곡이라 불렀다. 네, 쌍용 계곡은 청룡과 황룡이 놀던 계곡이라고 해서 쌍용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주 가는 계곡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 다녀온 계곡은 어떤 곳이었나요? 네, 저도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고 물놀이를 했던 추억이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쌍용 계곡을 둘러보면서 쌍자음자가 들어간 글자를 공부합니다. 그럼 교재 25쪽 둘러보기를 펴주세요. 둘러보기.
지금부터 경상 학생과 북도 학생의 대화를 들려드릴 텐데요. 경상 학생과 북도 학생의 대화 잘 들어보세요. 청룡과 황룡이 살던 쌍용 계곡. 여보세요? 경상아, 잘 지내나? 내 북도다. 이번에 딸이랑 문경에 가는데 어디 시원하고 깨끗한 계곡 없나? 날이 푹푹 찌니까 가까운 쌍용 계곡이 좋겠네. 그래? 이번에는 쌍용 계곡에 한번 가봐야겠다. 바쁜데 고맙데이. 네, 북도 학생이 딸과 함께 문경 여행을 떠난다고 하네요. 경상 학생이 물이 맑고 시원한 쌍용 계곡을 추천했는데요.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죠? 그럼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빨간색으로 강조된 글씨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4가지 낱말들인데요. 4가지 낱말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딸. 두 번째, 찌니까. 세 번째, 쌍용 계곡. 네 번째, 바쁜데. 네, 이렇게 총 4가지의 쌍자음자가 들어가는 낱말들, 교재 다음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교재 26쪽 기억하기를 펴주세요. 기억하기. 네, 기억하기에는 쌍자음자가 들어간 6가지 낱말이 나옵니다. 각 낱말들을 읽기 전에 쌍자음자의 소리를 먼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쌍자음자는 자음 2개가 붙어 있는 글자입니다. 자음을 1개만 쓴 글자보다 좀 더 강하게 소리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 지읒이 하나 쓰였을 때는 자다 라고 읽던 것을 지읒을 2개 넣어서 쌍지읒으로 써주면 짜다 라고 강하게 발음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쌍자음자를 발음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면서 교재에 있는 낱말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낱말은 쌍시옷이 들어가는 낱말입니다. 시옷이 하나 쓰였을 때는 상이라고 읽던 것을 시옷을 2개 넣어서 읽어보면 쌍이라고 좀 더 강하게 읽어주어야 합니다. 그럼 쌍시옷을 넣어서 낱말을 읽어보면 쌍용 계곡이라는 낱말이 됩니다. 그럼 쌍시옷의 발음에 주의하면서 낱말을 2번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쌍, 룡, 계, 곡. 쌍, 룡, 계, 곡. 두 번째 낱말은 쌍디귿이 들어가는 낱말인데요. 디귿이 하나 들어갔을 때는 달이라고 읽던 것을 디귿을 2개 넣어서 쌍디귿으로 써주면 딸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럼 쌍디귿의 발음에 주의하면서 낱말을 2번 따라서 써볼까요? 딸, 딸. 세 번째 낱말은 쌍지읒이 들어가는 낱말입니다. 지읒이 하나 들어갔을 때는 지다 라고 읽던 것을 지읒을 2개 넣어서 쌍지읒으로 써주면 찌다 라고 강하게 읽어주어야겠지요. 그럼 쌍지읒의 발음에 주의하면서
두 번 따라서 써봅시다. 찌, 다, 찌, 다. 다음은 쌍기역이 들어가는 낱말인데요. 기역이 하나 들어갔을 때는 갑이라고 읽던 것을 기역을 두 개 넣어서 쌍기역으로 써주면 깝이라고 좀 더 강하게 읽어주어야겠지요. 글자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가깝다 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쌍기역의 발음에 주의하면서 낱말을 두 번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가, 깝, 다, 가, 깝, 다. 다섯 번째 낱말은 쌍비읍이 들어가는 낱말이네요. 비읍이 하나 들어갔을 때는 브라고 읽던 것을 비읍을 두 개 넣어서 쌍비읍으로 써주면 뿌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럼 글자들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바쁘다 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그럼 쌍비읍의 발음에 주의해서 두 번 따라서 써볼까요? 바, 뿌, 다, 바, 뿌, 다. 마지막 낱말은 쌍기역이 들어가는 낱말인데요. 쌍기역이 두 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발음에 좀 더 유의해서 글자를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하다 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럼 발음에 유의해서 낱말을 두 번 따라서 써볼까요? 깨, 끝, 하, 다, 깨, 끝, 하, 다. 네, 이렇게 쌍자음자가 들어가는 낱말을 총 6가지 공부했습니다. 쌍자음은 자음이 하나 들어가는 단자음보다 좀 더 세게 읽어주어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쌍자음자의 발음에 주의하면서 오늘 배운 낱말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쌍용 계곡. 두 번째, 딸. 세 번째, 찌다. 네 번째, 가깝다. 다섯 번째, 바쁘다. 여섯 번째, 깨끗하다. 이렇게 총 6가지 낱말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한 낱말을 잘 익혔는지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교재 27쪽 다시 보기를 펴주세요. 다시 보기. 네, 27쪽 다시 보기에는 미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쌍자음자가 들어간 낱말들을 골라서 미로를 통과하면 되는데요. 낱말들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래길인데요. 두 가지 낱말이 나와 있지요. 하나씩 차례대로 읽어보면 달, 딸입니다.
두 낱말 중에 쌍자음자가 들어간 낱말은 어떤 것인가요? 네, 바로 딸이라는 낱말인데요. 그럼 딸이라는 낱말 쪽으로 길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갈래길에는 지다와 찌다가 나와 있습니다. 두 낱말 중에 쌍자음이 포함된 낱말은 찌다인데요. 그럼 찌다라는 낱말 쪽으로 두 번째 갈래길도 통과해 볼까요? 세 번째 갈래길은 개구쟁이와 깨끗하다라는 낱말이 나와 있습니다. 두 낱말 중에 쌍자음이 들어간 낱말 어떤 것인가요? 네, 깨끗하다라는 낱말에 쌍기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깨끗하다라는 낱말 쪽으로 세 번째 갈래길도 통과하고요. 네 번째 갈래길에서는 상상하다와 쌍용계곡 두 가지 낱말이 있네요. 두 가지 낱말 중에 쌍자음이 들어간 낱말은 쌍용계곡이 되겠습니다. 그럼 쌍용계곡이라는 낱말 쪽으로 네 번째 길도 지나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길에는 바쁘다와 바르다 두 가지 낱말이 있네요. 두 낱말 중에 쌍자음자가 들어간 낱말은 쌍비읍이 들어간 바쁘다입니다. 그럼 바쁘다라는 낱말 쪽으로 다섯 번째 갈래길을 통과해서 마지막 갈래길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갈래길에는 가깝다와 가르다가 나와 있는데요. 두 낱말 중에 쌍자음이 들어간 낱말은 가깝다입니다. 그럼 가깝다가 포함된 쪽으로 마지막 갈래길도 통과를 해서 우리는 무사히 도착지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로를 통과해 봤는데요.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도착지를 찾아오셨겠지요? 그럼 출발부터 도착까지 통과해온 낱말들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딸. 두 번째, 찌다. 세 번째, 깨끗하다. 네 번째, 쌍용계곡. 다섯 번째, 바쁘다. 여섯 번째, 가깝다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문경에 있는 쌍용계곡을 여행하면서 쌍자음자가 들어간 글자들을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교재 27쪽 아래에 있는 낱말 단디 보기를 봐주세요. 낱말 단디 보기. 오늘 배운 낱말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쌍용계곡, 딸, 찌다, 바쁘다. 네, 오늘은 이렇게 문경에 있는 쌍용계곡을 둘러보면서 쌍자음자가 들어간 글자들을 공부했는데요. 우리 학습자 여러분, 오늘 문경 여행도 즐거우셨나요? 벌써 여행을 마치려니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요. 우리가 함께 떠나볼 다음 여행지는 경상북도 봉화입니다.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을 둘러보면서 왜, 위가 들어간 낱말을 공부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오늘 공부한 낱말들을 충분히 익히고 25쪽 둘러보기를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행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